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것 같아. 그렇지? 그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순환계를 알아볼 텐데, 순환계 중에서 오늘은 혈관과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업 나가기 전에 여길까요? 띠링띠링.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오늘은 혈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혈관은 혈액이 지나는 길이거든. 혈액이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피라고 생각하면 돼. 피야, 피. 음, 이 혈액이 즉 다니는 길이 즉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세 가지. 먼저는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이 있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앞에서 우리 심장이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 즉, 심방은 들어가는, 즉, 혈액이 들어가는 구조고, 심실은 심장에서 나오는 구조야. 그래서 들어갈 때는 온몸을 다 돌고 또는 폐를 돌고 들어갈 때는 심방으로 그게 우심방, 자심방. 즉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심방, 우심방. 그리고 이제 폐에서 산소를 갖고 들어가는 심방은 좌심방. 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좌심방이 뭐고 우심방이 뭐고 심실이 뭐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링크 걸어둘게. 보고 오자. 그래,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에 대해서 할 텐데,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하고, 그럼 심장에서 나오려면은 자심실이 됐든 우심실이 됐든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겠지. 즉 이렇게 심실과 연결되어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동맥이 되는 거야. 동맥. 즉 동맥과 정맥 그리고 온몸에 막 진짜 아주 뭔데 온몸에 그물처럼 막 세세하게 아주 작은 데까지 막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한다. 각각의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하나는 꼭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억해 둬야 돼. 일단은 선생님이 그냥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즉 이렇게 커다란 혈관을 우리가 아직 몰라. 그리고 또 여기도 혈관을 하나 그렸고, 이렇게 얘네들을 연결해 주면서 여기에 아주 촘촘히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 있는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 있고 다시 혈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뭔교? 이건 이건 뭘까요? 그래. 즉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에서 자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요것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하고, 동맥으로 혈액은 즉 일방통행이어야 해. 일방통행. 다시 역류하면은 사고나. 역류하면 안 돼. 이게 동맥으로 나와서 혈액이 흐르는 길이야.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 있는 데를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한다. 모세혈관은 온몸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세포와 주변에 있는 그 온몸에 있는 세포하고 물질 교환을 해야 돼. 물질 교환 조금 있다. 그래, 그래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세포하고 물질 교환을 끝내고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이 이것은 정맥입니다. 정맥.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럼 동맥부터 우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 동맥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라고 그랬어. 근데 심장에서 나오려면은 꽉 수축이 돼야 되거든. 이 꽉 수축이 되는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자심실도 두껍다고 했잖아. 자심실,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이 동맥도 매우 두꺼워. 이 세 개의 혈관 중에서 가장 두꺼운 것은 동맥이고, 그 다음이 모세혈관이 아니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은 정맥이고, 모세혈관은 가장 얇아야 돼. 왜 얇아야 될까?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주변의 세포들과,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조직세포라고 하자. 이 조직세포들과 서로 물질 교환을 해야 돼. 즉 혈액에 혈액을 타고 온 영양소나 산소 같은 것을 온몸 전체의 조직세포로 줘야 하고,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이 조직세포가 이 혈액을 타고 같이 온 영양소하고 산소를 받아들였으면은 이제 활동을 할 거 아니야. 활동을 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이 생기거든. 그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 길을 잘 알아야 돼. 아까도 말했듯이 방향이 틀어지면은 시험도 큰일 나. 그래, 모세혈관 쪽에서는 영양소하고 산소를 조직세포에 주고, 그 조직세포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이제 받아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줘서 이 모세혈관을 타고 다시 어디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아까 뭐 얘기하면서 이게 맞더라? 띠링띠링. 가장 두꺼운 것은 동맥이 두껍고, 그 다음이 정맥이고, 모세혈관은 얇아야 한다. 왜 얇아야 된다? 띠링띠링. 즉,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얇아야 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지금 두께를 얘기했잖아. 이번에는 속도를 얘기하자. 즉,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는 속도야. 나오는 속도. 즉, 큰 압력을 받았으면 쫙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동맥이 속도가 가장 빨라. 혈액의 속도는 동맥에서 가장 빠르고, 얘도 똑같이 정맥이 그 다음 빨라. 그리고 가장 느린 것은 앞에서도 똑같아. 두께하고 똑같이 모세혈관이 속도가 가장 느려. 왜 느릴까? 얘도 똑같네.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 교환하는데 슝 하고 가면은 난 받았는데 주기 전에 슝 하고 가버리겠네?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물질 교환, 항상 이유가 물질 교환이야. 즉 조직세포하고 모세혈관의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의 속력은 느리고 두께도 가장 얇다. 한계층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돼. 그래, 그럼 또 한 가지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 속력했으니까 이제 혈압으로 가자. 혈압. 그럼 혈압도 똑같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일까? 혈압은 그건 아니야. 혈압은 즉 동맥이 가장 크고 다 세 가지 삼관왕이네. 즉 두께도 제일 두껍고 속도도 가장 빠르고 혈압도 가장 커. 즉 압력이야. 압력을 받는 거 가장 다 크겠지 동맥은. 그런데 모세혈관이 속도하고 두께는 가장 느리고 얇다라고 했어. 근데 혈압은 아니야. 혈압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혈압은 두 번째야. 그럼 혈압이 가장 낮은 데는 정맥이야. 압력이 좀 되게 낮으니까 이 압력이 낮아서 피가 역류할 수도 있거든. 피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가 뭐야? 거꾸로 흐르는 거. 아까 일방통행이라고 그랬지? 일방통행인데 반대로 다시 와. 막 앞에 갔던 차가 뒤로 와. 사고 나잖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판막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정맥이네. 판막이 없으면 동맥이네. 그렇게 찾고 혈액은 동맥에서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 이렇게 일방통행이란 것까지 기억해 두자. 그래, 그럼 이번에는 혈액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혈액은 단순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피야, 피. 우리 피가 단순히 다 액체는 아니라 즉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 혈장, 그것을 우리는 혈장이라고 그러고 혈장을 제외한 즉 세포 성분은 혈구라고 얘기해. 혈구. 적혈구, 백혈구 들어봤지? 그래, 그게 다 혈액 안에 있어. 혈액은 즉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고 우리가 그래도 혈액은 흘러가잖아.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면은 액체 성분인 혈장이 조금 더 많아야겠지. 그래서 딱 반반이 아니라 혈장이 55%를 차지하고 혈구는 나머지 45%를 차지한다는 거. 즉 혈장이 조금 더 많아야지 흘러갈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혈액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혈장은 대부분 물이야. 그럼 물이 뭐해? 앞에서 했듯이 즉 이 혈장에 즉 산소, 영양소 같은 것이 섞여서 운반되어야 되고 운반되는 것은 즉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즉 액체 성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 그래, 이렇게 혈장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혈구를 조금 더 알아보자. 혈구는 세 가지 적혈구, 그 다음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백혈구가 있겠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구성된다. 혈소판. 얘네들이 하는 역할과 앞에서처럼 즉 무엇이 가장 많고 적음인지 알면 되거든. 적혈구의 특징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 적혈구는 붉을적자겠지. 그래서 붉어. 이 적혈구는 모양이 원반 모양이야. 원반 모양. 원반 던지기 할 때 그 원반 맞습니다. 원반 모양이고 그리고 우리 피가 붉게 보이는 이유가 이 적혈구가 가장 많아서야. 그래서 붉게 보이는 거고 적혈구가 가장 많구나. 그럼 두 번째로 누가 많을까? 두 번째는 혈소판이야. 혈소판이 많고 그리고 백혈구가 가장 작아. 그래, 이렇게 제일 많은 것이 적혈구구나 꼭 기억하고 원반 모양이고 많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적혈구는 붉은색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을 띄어. 어쨌든 빨간색을 띈다. 원반 모양이다. 그리고 가장 많다. 기억하세요? 그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 이게 다 세포 성분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핵은 딱 하나만 갖고 있거든. 적혈구 띠 아니고 혈소판 띠 아니고 백혈구. 백혈구가 하는 일이 식균 작용이거든. 식균이 뭐야? 식사하는 거야. 무엇을? 균을. 균을. 식균 작용. 우리가 잘못해서 상처가 나면 균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어. 그 균을 잡아먹는 것이 이 백혈구야.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지.
잡아먹기 위해서는 크기도 셋 중에 커야 해. 다시 얘기해서 백혈구는 즉 식균 작용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커야 해. 그치? 그리고 핵이 있다. 그래, 요거까지.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라고 했잖아. 이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 그냥 불규칙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 이렇게 백혈구까지 했네. 백혈구는 아까 셋 중에서 크기는 가장 크지만 숫자적으로 가장 작다는 거. 작아? 적다는 거. 수가 가장 적어.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혈소판으로 가볼까? 혈소판은 백혈구처럼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 근데 서로 모양은 일정치가 않은데 약간 틀려. 즉, 백혈구는 아메바형 모양이 불규칙하다면은 이 혈소판은 약간 뭐 피자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 어쨌든 둘 다 모양이 일정치가 않고 그래 가장 숫자가 많다도 아니고 적다도 아니었지.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혈소판이었어. 이 혈소판은 무슨 역할을 하길래 좀 숫자가 많아야 될까? 아까 상처가 나면은 그 균을 잡아먹는 것은 백혈구라고 했어. 그럼 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 이 피가 나왔을 때 딱쟁이지잖아. 즉, 이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혈소판이 적으면은 응고가 잘 안 되겠지. 그래, 혈소판은 이렇게 혈액의 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즉, 크기가 가장 작네. 가장이 있긴 있네. 혈소판은 크기가 가장 작고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커. 그리고 혈소판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잘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찰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혈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백혈구는 식균작용,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그럼 적혈구는 앞에 적혈구 요것을 얘기 안 한 것 같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어서 붉은색을 띈다고 했잖아.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무척 친해. 그래서 산소의 운반을 도와주는 것이 적혈구다. 이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좀 높은 곳에 가면은 공기가 부족하잖아. 큰 산 또는 고산지대 이런 데는 공기가 좀 부족해. 왜? 중력이 약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공기가 적은 곳은 산소 또한 부족하겠지. 그 부족한 산소라도 조금 더 공급받기 위해서 즉 일반 사람보다 적혈구의 수가 조금 더 많다는 거 신기하지 않니? 그래 이렇게 적혈구의 역할까지도 다 얘기했고 그래 다음 시간에는 이 혈액이 흐르는 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 오늘도 방송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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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칭찬 나 잘했어. 남은 하루도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게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